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SK 플래닛의 커머스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맡고 있는 지용훈수 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그 테크 플래닛에서 그 NFC 개방형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주제를 바꿔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6월 2일 날 넥스 커머스 대표 브랜드인 시러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시러블 서비스는 기존에 이제 스마트 월렛 서비스가 이제 개편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스마트 월렛이 갖고 있지 않는 많은 혜택 정보들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런 어떤 실업의 서비스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이런 서비스를 이루는 그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그 각 기술의 후반부에는 저희가 그 휴대폰의 어떤 그 캡처를 통해서 영상으로 어떤 그 시나리오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지루하지 않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게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5분 정도 Q&A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실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때 말씀을 해주시면, 뭐 발표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기타 평상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은 저희가 SK텔레콤 시절부터 저희가 스마트 월렛이라는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가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한 1200만 명 이상이 지금 실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실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월렛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멤버십 관리 서비스를 좀 상당히 전자지갑의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했다면, 이번 실업으로 오면서는 좀 더 맞춤형 컨텐츠를 되게 고객한테 적절히 제공해주는 그런 컨셉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이 맞춤형 컨텐츠라는 부분들은 예전처럼 어떤 동일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별이나 뭐 연령이나 아니 내가 있는 위치나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호한 컨텐츠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해서 고객의 혜택을 고객이 좀 더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번에 실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업의 서비스 부분들을 앞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쪽은 기술 쪽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버하게 저희가 각 서비스 메뉴가 현재 카드, 쿠폰, 소식이라는 3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메뉴 구성들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서 기술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업의 앱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실업의 카드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카드라는 화면은 현재 저희가 대형 브랜드 멤버십 카드도 있고요. 어떤 소규모 SMB 대상의 스트리트 멤버십 카드, 그 다음에 결제 관련 카드들 현재 한 400여 종의 어떤 제휴사 카드들이 있는데, 이런 카드들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매장에 가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실업의 카드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실업 서비스를 쓰면서 가장 많이 접속하고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카드 메뉴는 기존의 어떤 스마트 월렛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기능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UX적으로 좀 바뀌었고요. 카드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추천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추천 카드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연령이나 성별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카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번에 실업으로 오면서 추가되었고, 또한 저희가 이제 OK 캐시백 포인트로 멤버십 카드를 스와핑한다든지 합산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카드 기능에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쿠폰 메뉴가 되겠습니다. 쿠폰 메뉴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 월렛 같은 경우는 무료 쿠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제휴사들 국민 쿠폰이나 뭐 메뉴판닷컴이나 뭐 미스터통이라든지 타운11이라든지 일부 쿠폰들을 제휴사 무료 쿠폰들을 저희가 받아서 실업 스마트 월렛을 통해서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프트콘, 잘 아시겠지만 기프트콘이 새롭게 실업에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메뉴에서 기프트콘들을 쿠폰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내 주변 쿠폰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는 주변의 상점에 제공되어 있는 쿠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내 주변의 쿠폰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쿠폰 보관함 쪽에 가시면 실업의 쿠폰 보관함이 되겠는데요. 쿠폰 보관함 쪽에서는 자기가 발급받은 쿠폰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 뭐 기프티콘도 볼 수 있고 무료 쿠폰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외부 쿠폰 중에 MMS 문자 쿠폰이 새롭게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구매를 한 이후에 MMS로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 관련된 정보들을 문자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실업에 쿠폰하면서 일괄적으로 외부 제휴자 쿠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메뉴 중에 소식이라는 메뉴가 이번에 실업에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소식이라는 메뉴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멤버십 카드들이 있는데, 멤버십 카드들에 속한 해당 제휴 가맹점들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 소식이라는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본인이 어떤 카드를 통해서 받은 여러 멤버십 카드들에 대한 혜택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SNS 크롤링 방식으로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공지가 떠 있는 이벤트 정보나 할인 혜택 정보를 저희가 자동 크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개인의 맞춤형 컨텐츠로 변환을 해서 이 소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하고 고객이 쉽게 여러 제휴 가맹점들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소식이라는 메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실업이 어느 정도 규모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실업의 마켓 현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업은 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들은 SK텔레콤 고객뿐만 아니라 KT 고객, LG유플러스 고객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OS, iOS 전체가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4,500만 장 정도의 멤버십 카드가 발급이 되어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회원 가입 수는 1,200만 명이 현재 넘은 상태고요. 오늘 날짜로 한 1,280만 명 정도가 실업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월 평균 어떤 실업을 방문하는 고객 수도 40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MAU가 400만 명이 넘어가는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업을 사용하실 수 있는 가맹점이 전국에 한 11만 개 이상 정도의 가맹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지갑 서비스로서는 당연히 국내에서 저희가 가장 일찍 전자지갑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서비스 측면에서는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실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실업을 이루는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고 비디오 클립까지 보여드릴 계획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업 간편 인증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간편 인증 기술은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쓰시다 보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로그인 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톡 패밀리 앱을 카카오톡 아이디로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가 동일한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오스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러스트된 어떤 실업 앱을 통해서 실업이 갖고 있는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드 파티 앱이라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서비스 회원 인증 단계를 좀 더 간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쓰다 보면 서비스 접근하기 위한 회원 인증 과정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허들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클릭 형태로만 하게 되면 실업 인증을 통해서 인증과 로그인을 바로 제공해주는 아주 간편한 기능이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저희가 실업 앱의 마케팅 채널로서 서드파티 앱을 노출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실업 앱의 설정 메뉴에 보시면 관련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와 보시면 실업 간편 인증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는 외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을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기능들을 저 메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SK플래닛에서는 사내 서비스의 한 9개 서비스가 지금 실업 간편 인증을 이용하고 있고요. 한 5개 외부 서비스들, 알라딘, LG생활건강 이런 5가지 정도의 서비스들이 실업 간편 인증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저희가 안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업 앱과 서드파티 앱 간의 위변조 방지를 하기 위한 앱가드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솔루션들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요. 또한 앱 간 통신을 할 때는 인텐트 통신을 할 때 암호화를 해서 시큐어 인텐트를 통한 어떤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는 게 저희 실업 간편 인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보들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실업에서 갖고 있는 회원 정보, 예를 들면 실업이 갖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카드 정보라든지 쿠폰 정보, 무슨 카드를 발급하였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한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실업 간편 인증을 좀 더 시스템
동작 플로우를 좀 더 설명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실업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 간편 인증 서버가 있고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과 서드파티 서버가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실업 간편 인증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증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앱 아이디나 클라이언트 오스키가 전송이 되는데요. 이 그 앱 아이디나 클라이언트 오스키는 저희가 이제 제휴를 할 때 저희 마케팅 플러스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제휴사들이 제휴 계약이 맺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들이 시스테믹하게 저는 그 앱 아이디나 서버 오스키나 클라이언트 오스키들을 제공받아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인증 요청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실업 앱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 인증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증키를 요청하게 되면 실업 간편 인증 서버에서는 그 사용자에 대한 원타임으로 쓸 수 있는 암호화된 사용자 인증키를 64바이트짜리 암호화된 키를 발급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키를 가지고 이 토큰 형식이 되겠는데요. 이 키를 가지고 사용자 인증을 하는 것이고 이 정보들이 그 발급된 인증 키들이 이런 실업 앱을 통해서 서드파티 앱으로 서드파티 앱에서 서드파티 서버로 전송되어 사용자 정보 요청이 이제 앱 인증 키에 대한 부분들이 전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서드파티 서버에 어떤 액세스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액세스 토큰을 저희가 1시간짜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실업 그 간편 인증 서버에서 인증이 맞게 되면 그 실업이 갖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회원 인증 정보들을 전송하는 메커니즘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OS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모바일에 특화된 그런 어떤 간편 인증 기술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러면 실업의 간편 인증 기술의 특징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좀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트러스트 앱을 통한 어떤 간편 인증 기술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트러스트 앱이 이제 실업이 되겠죠. 실업이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고객에 대한 회원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직접 회원 가입에 필요한 그 입력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키인리스가 되겠죠. 입력하지 않아도 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대행해주고 또 로그인을 쉽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또한 저희 실업 간편 인증 같은 경우는 그 회원 인증 기반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객이 명의 변경을 하였거나 아니면 기기 변경을 하였거나 아니면 또 그 실업의 그 서비스에 탈퇴를 하였을 경우에도 밸리데이션 체크를 통해서 사용자가 정상적인 그 사용자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실업 멤버십 카드의 정보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과 로그인이 된 이후에 그 실업이 갖고 있는 그 멤버십 카드 번호라든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청하게 되면 그 정보들을 제공하게 돼 있고요. 제가 이따 그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알라딘이라고 하는 멤버십 서점 그 멤버십 카드인데요. 이쪽에서 어떤 저희 실업의 간편 인증을 하게 되면 간편 인증 이후에 그 사용자에 대한 그 알라딘 카드 번호를 전송을 받아서 그 알라딘에서 이제 실업 카드 번호를 가지고 사용자 어떤 그 거래 내역이라든지 조회 내역이라든지 포인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두 번째 말씀드린 실업 멤버십 카드 정보 조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안전한 보안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회성 암호화 토큰을 그 AES-128로 암호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증 단계에서만 이런 토큰들이 주고받지 실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은 서버 투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고객 정보가 단말을 통해서 전송되지 않고 서버를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되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또한 앱 간의 어떤 그 웹 이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앱가들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 시큐어 인텐트 통신을 통해서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제가 실업 간편 인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공드릴 겁니다. 실업의 간편 인증은 그 앱 간의 어떤 간편 인증을 제공해주는 기술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커피머니 앱을 통해서 한번 그 커피머니라는 앱을 실행시켰을 때 간편 인증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멤버십 카드 안에 들어가서 마이 메뉴를 눌렀을 때 그 마이 메뉴에 해당되는 그 실업의 카드 번호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비디오 클립으로 휴대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실업 투기 화면이 뜨게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그 설정 메뉴를 누르시면 그 여기에 보면 관련 서비스가 있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실업
간편 인증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고, 이번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부분들은 커피머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머니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업을 통해서 로그인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실업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간편 인증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실업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약관 동의 화면이 뜨게 되고요. 약관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간편 인증이 마무리돼서 실제적으로 바로 어떤 커피머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별도로 커피머니 앱을 실행시켰을 회원 정보들 등록하지 않아도 실업을 통해서 간편하게 인증되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라딘 멤버십에 대해서 그 마이 메뉴라는 부분들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실업이 갖고 있는 알라딘 그 카드에 사용자의 어떤 카드 번호를 가져와서 이러한 포인트 정보라든지 혜택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사용자가 주문한 여러 가지 주문 정보들을 그 간편 인증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실업의 그 서비스를 이루는 기술 중에 그 실업 개인화 추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실업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들이 다양하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25세 여자, 38세 남자, 42세 여자, 이 다양한 고객들에게 동일한 컨텐츠를 동일하게 제공해 주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어떤 성별이나 나이에 맞게끔 아니면 개인이 위치하는 위치에 맞는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 추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화 추천 기술은 저희가 그 사용자 데모그래픽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데모그래픽 정보들은 성별이나 나이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사용자 멤버십 카드 발급 정보를 기반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이 발급받은 카드가 있으면 추천을 하지 않는 거죠. 고객이 발급받지 않는 카드에 대해서 추천하는 그런 메커니즘 되겠고요. 또한 고객이 위치하는 위치 기반, 시간 기반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어떤 단말의 OS나 통신사 기반으로도 어떤 구별해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이 그 실업의 개인화 추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실업의 개인화 추천 기술을 좀 더 그 플로우를 좀 더 그 설명드리고자 지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업 앱을 실업 앱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업 개인화 추천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 캐시 서버, 그 다음에 DB가 있겠습니다. 캐시 서버를 두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매번 DB 커넥션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 정보 이런 것들은 제가 맨 캐시 쪽에 데이터를 로딩 해놔서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런 캐시 서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단말에서 어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시간, 위치, 그 다음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그 실업 개인화 추천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송된 정보들을 사용자 정보 조회를 다시 한번 캐시 서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 실업의 회원 아이디 정보를 가지고 그 캐시 서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사용자 정보 DB를 조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가 약관 동일한 사용자인지, 이 사용자는 또 성별이 남자 여자인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이 사용자 발급 카드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다 그 분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그 저희가 이제 필터키 기반 그 컨텐츠 필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의 그 필터키를 이루는 어떤 요소들이 뭐 성별이나 나이나, 그 다음에 OS나 통신사, 그 다음에 뭐 접속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접속하는 요일,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필터 키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필터 키를 가지고 저희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컨텐츠 해시맵 테이블에서 비교를 해서 컨텐츠를 빠르게 찾는 그런 기술들이 다음 해당되는 사용자 정보 기반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컨텐츠를 빠르게 찾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위치 기반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위치 정보 필터링을 저희가 DB로 하게 되면 위치에 해당되는 그 PY 정보를 가지고 그 쿠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리스트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정보 필터링과 위치에 대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딱 그 분류가 필터링이 끝나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오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한 이후에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를 오더링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 서비스 정책에 상당히 디펜던트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주변 쿠폰 보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주변 쿠폰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거리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컨텐츠를 먼저 보여줘야 되고, 할인율이 높은 순, 그 다음에 최신 등록된 컨텐츠 순, 이런 컨텐츠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오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선택된 매체의 인벤토리 안에 컨텐츠를 이렇게 이제 쭉 노출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카드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가 제가 한 6개 정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1번부터 6번까지를 그 인벤토리에 노출시키는 형태로 해서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기술이 그 실업의 개인화 추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개인화 추천 기술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그 요약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위치나 시간이나 뭐 요일 기반으로 필터링도 하고 있고 사용자 정보, 성별, 연령, 기타 정보로 필터링하고 있고 사용자가 발급받은 멤버십이나 쿠폰 이런 필터링을 하고 있고 또한 오더링 정책도 어떤 그 긴급으로 해야 될 부분들, 할인율을 적용한 부분들, 거리순 이런 걸 오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성능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송출 서버, 배치 서버를 병렬적으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송출 컨텐츠를 메모리에 탑재해서 DB 조회 없이도 바로바로 응답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캐시 서버를 도입해서 부하 분산이라든지 시스템 성능 향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와스 한 8대 정도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TPS가 한 10,000 TPS 정도의 서비스를 고성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실시간 송출 컨텐츠를 그 딜리버리하고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출 컨텐츠에 대해서 매핑 정보와 실시간으로 매핑을 해서 그 딜리버리 정책들을 바로바로 방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실제 DB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DB 내용과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이 차이가 날 경우에 메모리 내용들을 바로바로 갱신해서 실시간적인 컨텐츠를 송출하는 기능들이 이러한 실업의 개인화 추천 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술로는 그 실업에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그 BLE 지오펜싱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 매장의 혜택 정보를 고객이 바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BLE 비콘을 설치하고 지오펜싱으로 위치를 치기를 해서 쓰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 BLE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오펜싱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BLE 기술은 그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야구가 되겠고요. 그 블루투스 4.0에서 새롭게 나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저전력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뭐 센서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디바이스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용도로 이제 BLE가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그 체크인 서비스 용도로도 이제 BLE가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비콘 같은 애플에서도 이제 이런 비콘 비즈니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정의 그 에어리에 가서 비콘을 디텍트하게 되면 그 비콘 신호를 가지고 비콘을 인지하고 앱을 기동시켜서 체크인 서비스 어떤 특정 지역에 왔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그 비콘이 많이 그 BLE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업에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매장에 근처에 오거나 매장에 진입했을 때 BLE 디텍트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사용자들의 혜택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BLE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장비 구성이 좀 있는데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는 그 OS 4.3 젤리빈부터 이런 BLE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iOS는 7.0 이상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말에는 블루투스 4.0을 지원하는 칩셋이 하드웨어 칩셋이 지원돼야만이 되겠고요. 또한 이런 스마트폰과 통신하기 위한 비콘이 필요합니다. 비콘은 실제 이제 매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과 이제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비콘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타입의 비콘을 현재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더미 타입의 비콘이라고 해서 SK텔레콤에서 이제 개발했던 페블 비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콘 뒤에 쪽에는 이제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동전만한 배터리를 넣어서 어느 곳이나 쉽게 부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체크인 서비스를 가능한 좀 더 저가의 BLE 비콘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보시는 스마트 비콘은 저희가 이제 SK 플레인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세션인 그 실업 스토어 쪽에서 허재영 팀장 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비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BLE 브로드캐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SSID 브로드캐스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꼭 블루투스를 켜지 않아도 와이파이 커넥션만 되면 BLE처럼 그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커버리지를 좀 확대할 목적으로 저희가 그 와이파이 SSID
그 브로드캐스팅을 추가하는 기능들이 스마트 비콘에 포함되어 있고요. 스마트 비콘을 참고로 지금 원격으로 어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좀 더 어떤 그 동작 여부를 제대로 동작하는지 관찰한다든지 이런 기능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주력으로 이제 스마트 비콘을 많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스마트폰과 비콘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로 이제 BLE 프로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BLE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루투스 시그에서 그 가트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파일이 나와서 그 블루투스 디바이스 간의 어떤 BLE 통신하기 위한 규약들이 나왔는데요. 애플에서 작년 6월에 이제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새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 iOS 7.0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부분들은 단말을 인지해서 앱을 자동 실행하는 그런 그 아이비콘 프로파일이 있고, SK 플래닛에서는 현재 아이비콘 프로파일을 통해서 가맹점에 있는 비콘과 스마트폰이 통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비콘이 디텍트 되면 앱을 실행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BLE 동작 플로우들을 좀 더 설명드리려고 좀 그림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그 BLE를 그 쓰는 서비스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실업 앱도 있고, 오케이 캐시백 앱도 있고, 좀 앱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어떤 그 BLE를 쓰겠다고 하는 그 BLE 등록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SDK에 있는 그 BLE 매니저가 BLE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스타트 정보들이 이제 단말에 있는 그 비콘과의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터리 타임을 좀 그 블루투스 스캐닝 타임을 줄여서 빈번하게 하지 않아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30초 간격으로 인터벌을 두고 3초 스캐닝하고 또 30분 뒤에 또 3초 스캐닝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스캐닝을 통해서 그 배터리 소모를 줄여가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비콘을 디텍트하게 되면 그 비콘에서 그 정보를 개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비콘이 가지고 있는 UUID 정보라든지 그 애플의 아이비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번호, 마이너 번호가 있는데 이 정보들을 제가 이제 비콘을 통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획득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BLE 게이트웨이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어떤 가맹점의 비콘이 그 커넥션이 됐는지 디텍팅 됐는지를 저희 BLE 게이트웨이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BLE 게이트웨이에는 어느 가맹점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미리 다 등록이 어드민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가맹점에 따라서 이제 BLE 서비스 종류는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그 아웃링크 URL을 보내줘서 이제 뭐 그 이벤트 페이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뭐 주커피 같은 어떤 커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걸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SK 플래닛이 만들고 있는 그 BLE SK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멀티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별로 SK가 다 동작을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어떤 그 SDK를 동작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 적용이 되었고요. 가장 최신의 어떤 SDK 하나만 동작을 해서 여러 앱을 동시에 지원하는 형태로 멀티 앱을 지원하는 형태의 SDK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비콘을 디텍트하는 스마트폰 쪽에 그 스캐닝 타임이 상당히 배터리 소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동쪽으로 변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블루투스 존에 들어오게 되면 빨리 고객이 블루투스를 켤 수 있게끔 그 디텍팅을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존에 들어왔을 때는 한 20분 동안은 15초 간격으로 디텍팅을 한다든지, 또한 사용자가 야간에 뭐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1시간 단위로 디텍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배터리 소모를 줄여가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휴사별로 그 어떤 비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 기동 정책이라든지 서비스 데이터의 종류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게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지오펜싱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오펜싱 기술은 그 BLE와 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지금 그 블루투스를 이렇게 켜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오펜싱 위치치기를 통해서 특정 에어리어 존에 들어왔을 때 그 사용자에게 블루투스를 켤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이제 그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들이 이제 존을 뭐 그 반경 한 500m에서 한 800m로 존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 서울 쪽에는 한 65개 정도 돼 있고 전국에 한 110여 개 정도의 존을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존의 크기는 뭐 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더 반경이 작겠지만은 좀 더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반경이 좀 더 큰 존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특정 존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퓨즈드 로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퓨즈드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위치치기를 하게 됩니다. 위치치기를 해서 특정 존에 들어왔다는 게 디텍트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블루투스 에이전트 쪽으로 그 SK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블루투스를
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그 화면에 노트를 보여주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블루투스를 켜야 된다고 하는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는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로 온을 시키고 그 매장에 가서 어떤 BLE 서비스에 관련된 혜택 정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오펜싱 기술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단말에서 이제 뭐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오펜싱 API가 있어서 그 별도로 지오펜싱 존을 등록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SK 플래닛에서는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오펜싱 API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존을 등록하고 존을 관리하고 존을 어떤 디텍트하는 타임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솔루션으로 구성을 해서 지오펜싱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 브랜드는 이제 그 플래닛 그라운드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펜싱에 대한 서비스 명칭을 플래닛 그라운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반적인 지오펜싱 기능도 갖고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SSID 기반의 위치 정보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매장에 이제 와이파이 그 SSID는 이제 그 매장의 그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터에 대한 이름을 이제 일반적으로 SSI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SID를 디텍트하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정보들을 같이 카드 정보와 같이 제공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되면 향후에 이제 다른 고객들이 그 매장에 갔을 때 와이파이가 득택됐을 때 그 사용자가 써야 될 카드를 추천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쿠폰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맹점들의 SSID 정보를 DB하는 작업들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떤 배터리 효율화를 위해서 그 휴대폰에 있는 모션 센서를 이용해서 그 일반적으로 한 5분 간격으로 이제 지오펜싱 존의 위치 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간격들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워크나 스틸 정보들을 계속 그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분 간격으로 해서 그 전 30초, 그 후에 30초에 스틸과 그 워크에 대한 판별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돌려서 스캐닝을 다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하게 돼서 배터리 효율화를 가져가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레디우스 존을 일반적으로 많이 구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폴리곤 타입의 다각형 타입의 존도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장점이 되는 게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이 근접에 있는 그 존의 어떤 반경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그 존들을 하나의 존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번 어떤 데이터 스캐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저는 어떤 레디우스 존들을 조각형 그 폴리곤 타입으로 만들어서 전체가 하나의 존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저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시도 행정구역별로 존을 등록해서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 런타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존의 개수를 줄여서 배터리 소모를 줄일 목적이 가장 크겠고요. 그 시도 행정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약에 서울에 있다가 뭐 부산으로 갔을 경우에 서울의 존의 정보를 계속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부산 지역의 존만 모니터링하면 되기 때문에 시도 행정구역 벗어났을 때 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서버 기반의 컨피규레이션 조정을 통해서 그 위치치기에 대한 간격, 타임이라든지 그 위치치기하는 방식, 위치치기하는 방식이 이제 GPS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존 트리거 가스 타임도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데모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비엘리업 그 지오펜싱 기술을 어떻게 서비스에서 활용하는지 좀 데모 그 휴대폰 캡처화면을 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블루투스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오펜싱 디텍트를 해서 그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고 사용자를 하여금 그 블루투스를 켜게 하는 그런 팝업 메시지가 보이게 될 거고요. 사용자가 그 팝업 메시지를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가 온이 되고 블루투스가 온 다음에 특정 매장에 가서 그 매장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쿠폰 정보를 그 푸시나 팝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이제 실험 화면이고요. 보시다시피 블루투스가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이 그 디텍트가 되면 이런 블루투스를 켜시라고 하는
팝업이 뜨게 되겠고요. 블루투스를 이제 켜게 되면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SDK 통해서 켜지게 됩니다. 켜진 이후에는 이제는 그 존에 왔을 때 혜택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들이 뜨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상점에서 매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뭐 이벤트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좀 그 에버랜드 할로윈 페이지를 저희가 할로윈 축제할 때 이벤트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커피숍이나 이런 쪽 갔을 때도 매장에 가게 되면 저런 식으로 그 할인 혜택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커피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오케이 캐시백 카드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 기프트콘 쿠폰들을 추천해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매장에 가서 쓸 수 있는 뭐 이런 정보들을 블루투스나 지원 패싱을 통해서 고객에게 쉽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실업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업 오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실업 오더 서비스는 아마 지금 그 전시장 밖에서 아마 오늘 이벤트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이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오더 서비스는 기존에 지금 이제 뭐 사전에 선주문하는 거죠. 선주문하고 지금 가서 픽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오토 기반의 커머스 서비스가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가서 직접 주문하는 방식과 달리 실업 오더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도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최근에 저희가 몇 개 매장에 지금 9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드랍탑이라든지 이디야 커피라든지 주커피 이런 쪽에 좀 오픈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지금 쭉 설명이 있는데요. 비디오 클립을 보시면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클립에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클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단말에서 위치 정보와 디바이스 정보를 실업 오더 서버로 주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문하기라는 아이콘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변에 가맹점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가맹점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커피 주문을 원고리에서 하게 됩니다. 커피 주문을 해서 아이스 오렌지 비앙코라는 걸 선택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지갑에 담게 되는 거고 주문하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는 저희가 현재 SK텔레콤의 간편 결제와 뭐 신용카드 외부 피지사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페이핑 결제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데모는 SK 간편 결제를 통해서 실업 오더로 지금 주문을 하는 결제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티스토어 간편 결제, 티스토어 인앱 퍼처스 결제를 좀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음료가 제작이 되고 포스 쪽으로 실제 가맹점 포스 쪽에 지금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지금 이제 문자를 통해서 주문이 완료되게 되면 저는 픽업 알림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바로 이렇게 푸시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저는 픽업 알림을 받고 나서 매장에 가서 자기가 주문한 음료를 픽업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기술로서 이제 에듀투 실업 기술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에듀투 실업의 기술은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외부의 컨텐츠들을 실업을 통해서 실업에 전송해서 실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고객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에듀투 실업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크게 저희가 이제 한 3가지 타입의 에듀투 실업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 박스 오픈 API화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인터넷에서 많은 쿠폰이나 티켓들을 여러분들이 결제하고 구매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영화, 공연, 연극 티켓도 있고요. 그 다음에 KTX나 뭐 고속버스 열차도 티켓팅을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결제되는 내역들을 할 때 호텔 뭐 숙박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도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제한 이후에 저희가 오픈 API로 제공되고 있는 에듀투 실업이라는 버튼을 웹페이지에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서 결제된 구매 내역들이 저희 API를 통해서 실업으로 컨텐츠가 딜리버리 돼서 실업에서 어떤 실업 박스라고 하는 컨텐츠 보관하면서 그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MMS 파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외부 어떤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문자로 어떤 구매한 쿠폰 정보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문자로 온 것을 저희가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문자들 키워드를 가지고 쿠폰 데이터를 파싱한 다음에 실업의 쿠폰과 동일한 형태로 실업의 쿠폰 보관하면서 보실 수 있게끔
그 파싱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고요. 또한 세 번째 그 혜택 SNS 자동 수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그 고객에 그 전송되는 여러 가지 많은 제휴사들 혜택들을 다 자동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맞게끔 소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 딜리버리하는 서비스가 그 에듀투 실업의 하나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모는 그 에듀투 실업의 실업 박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런 인터넷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결제한 이후에 그 에듀투 실업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그 전송할 실업의 휴대폰 사용자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인증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확인한 이후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저 메시지가 이제 그 실업 앱 쪽으로 그 푸시를 통해서 전송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이제 에듀투 실업을 누르게 되면 그 휴대폰에 보여지는 실업 박스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에듀투 실업 박스, 에듀투 실업이라고 하는 그 보관함을 보시게 되면 실업 박스를 통해서 컨텐츠가 딜리버리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W 호텔의 호텔 숙박권에 대한 것을 결제를 하고 에듀투 실업을 눌렀을 경우에 저런 식으로 푸시가 오게 되고 푸시를 누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제가 구매한 어떤 쿠폰 내역들을 에듀투 실업의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컨텐츠가 딜리버리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용을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로 호텔 숙박권을 이런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고 있는데 저런 기술들이 이제 실업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저런 것들은 지금 호텔 숙박권뿐만 아니라 KTX 승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향후에 저희가 다 넣어서 실업의 어떤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급하게 좀 왔는데요.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 서비스를 향후에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오 펜싱이나 BLE 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8,000여 개 비콘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비콘들을 좀 더 많이 확장해서 오프라인에서 고객이 쉽게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과 연계된 정보들을 실업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오펜싱 BLE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제가 계획이 잡혀 있고요. 두 번째, 에코시스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SK 플래닛 혼자서 지금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고 소싱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제휴사, 외부 많은 컨텐츠들을 저희 에코시스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형 오픈 API를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휴사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오픈 API를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한 페이먼트 연계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도 이제 페이먼트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 이제 실업에도 이미 결제가 일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결제 서비스를 좀 더 고도해서 제휴 가맹점들이 보유하고 있는 혜택과 플러스 결제를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부분들을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초에 이런 페이먼트 서비스가 좀 더 훨씬 획기적으로 변화된 실업의 서비스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의 밀결함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별도의 SK 플래닛이 가고 있는 티에드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실업 에드로 브랜드를 변경하게 되고요. 실업 스토어와 연계해서 기존의 티에드가 갖고 있는 많은 트래픽들을 실업과 연계시켜서 커머스 트래픽을 확장하는 작업들을 광고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한 어떤 광고 타입도 리타게팅 광고라든지 기존의 띠배너가 아닌 좀 더 효율이 높은 새로운 타입의 광고들을 해서 좀 효과적인 광고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드린 부분들은 실업은 한마디로 스마트 소비 생활의 헬퍼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기억하고 빠르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업이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좀 바쁘게 왔는데요.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네네네. 잠시만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요. 질문은 딱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처음에 이 실업 서비스가 SK 스마트 원래 서비스에서 변경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이제 스마트 원래 서비스는 카드 서비스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나온 서비스고 실업은 지금 서비스들 중심 자체가 카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쿠폰 포인트나 쿠폰 부여에 아무래도 더 컨셉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지금 컨텐츠 자체를 갖다가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 계기가 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좀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아까 그 패널들 얘기에서도 나왔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개인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리인 것 같고 그 예를 들어서 뭐 CJ1 카드를 내가 발급받았을 때 CJ1 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 개인정보를 갖다가 실업에서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거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까 그 BLE 설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 실업 가맹점들한테 BLE를 갖다가 설치를 할 때 그 BLE 설치에 대한 그 실제 가맹점들의 어떤 비용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뭐 질문 하나만 봐도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질문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다 오늘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스마트 월렛 같은 경우는 그 질문하신 것 들어보면 스마트 월렛은 이제 카드에 대한 어떤 발급이나 사용을 주로 이제 서비스가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실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제 카드라는 메인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UV를 보게 되면 카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쿠폰이라든지 뭐 소식이라든지 메뉴를 만들어서 좀 더 개인에게 맞는 혜택 정보들을 좀 더 딜리버리하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업 서비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실업 스토어라고 하는 다음 세션에 그 발표가 되겠지만 이런 실업 스토어도 연계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타겟팅 기술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스마트 올렛이 가고 있는 어떤 정적인 그 카드를 보여주는 것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겠다 생각이 됐고요. 좀 더 사용자에게 맞춤형 컨텐츠도 제공해야 되고 또 오프라인과 연계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업이라는 브랜드를 맞춰서 개인에게 맞는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해주는 혜택 기반의 서비스를 가져가는 게 실업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전자지갑의 기본 기능인 이런 그 카드 관리를 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들도 계속 UX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기능도 강화하고 있고요. 이번에 카드의 메뉴를 보시게 되면 상세 카드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상세 카드에도 연관된 혜택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상당히 서비스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고객 개인정보 측면에서 제가 CJ 카드를 발급받은 정보가 SK 플래닛이라고 하는 실업 서비스 서버에서 그러면 그 정보를 뭐 겟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냐는 부분들도 우려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전혀 이제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가맹점에서 그런 정보가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실업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실제 제휴사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결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포인트 정보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정보고 우리가 그 정보들을 중간에서 모니터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요즘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서비스 시스템에 뭐 단말도 그렇지만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정보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측면에서 전혀 이슈가 안 될 거고요. 세 번째 질문하신 거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많은 가맹점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별도로 어떤 제휴 가맹점에게 저희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콘을 직접 설치해주고 있고 비콘도 설치하고 있고 아까 실업오더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실업 설명이 좀 안 됐지만은 포스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그 포스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맹점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추가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